29일 밤 용산구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 중 시민 150여 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과 사고 원인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고 개요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사고 상황 현황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좀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헬로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29일 밤 벌어진 사고로 3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자들은 현재 여러 병원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숨진 사망자는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현재는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103명 가운데 10수명이 중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추후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자는 순천향대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됐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각 영양실로 보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방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왔는데요. 실종자 신고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현재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고 원인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가슴이 너무 안타깝죠.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특히 이제 10대, 20대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충격이 좀 심하실 겁니다. 네. 우선 최근 몇 년간 이 이태원 일대에서 할로윈을 앞두고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지자체나 정부 당국 차원의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곳은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턴 호텔 좀 뒤편입니다. 이 뒤편에서 이제 세계 음식 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해밀턴 호텔 옆 좁은 내리막길로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요. 네. 폭은 4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5명에서 6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인데 넓이로 계산하면 5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이게 번화가와 또 대로변을 잇는 골목이다 보니까 세계 음식 문화 거리가 있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동선이 겹치면서 사람이 이제 밀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길의 한쪽은 해밀턴 호텔의 외벽이어서 사람들이 피할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축제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오후 10시 20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폭 4m 정도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비좁은 경사로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좁은 골목으로 여기에 경사로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인파가 정체되면서 내려가는 인파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분 뒤에 소방서에 올린 첫 신고 전화는 최악의 압사 참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태원동에서 사람 10여 명이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1시간 동안 호흡 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81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고 또 관내 구급차를 총동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를 구급차 진입이 쉽지 않아서 상당히 좀 대처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은 그 당시에 참사 이렇게 말합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10시 40분쯤엔 차례로 넘어져서 사람들이 대여섯 겹으로 쌓여 있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아래 깔린 사람부터 차례로 빼냈지만 최소 10분 동안은 그곳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네, 정하고 맞습니다. 또 이태원 일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죠. 네. 경찰도 수사 본부를 설치하고 원인 규명 그리고 사망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처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서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금 및 장례비, 또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등 일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간과 협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 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간에서 조기를 개항하고 또 공무원 및 또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이 리본을 폐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동 분향소 장소를 결정해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또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또 유족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좀 현재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도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에 대비 중입니다. 네. 이번 참사에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런 도심 참사가 그동안 몇 가지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로 300명이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단일 사고 인명피해로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참사가 발생한 것은 과거에도 좀 드물게 사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94년 10월 성수대교 중간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통행하던 시내버스와 차들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로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8개월 뒤에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두 참사의 원인이 부실공사 혹은 또 허술한 안전관리 등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적 공분을 상당히 샀던 사건이었죠.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화로 사망자가 192명, 부상자가 151명 등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예인데요. 2009년에 2월 달에 경남 창녕에서는 화황산 억새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쪽으로 불길이 막 번지면서 이를 피해 도망가던 시민들이 절벽에서 추락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불을 피우던 81명이 다쳤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